위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위반 구성에 관한 문제와 학교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공지도 교수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신입생을 관리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1학년 세미나가 오히려 학우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대한 학우들의 수요에 비해 수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우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학생이 학기 중에 학비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근로장학제도가 오히려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와 휴학생만 채용하는 등 처우가 시급합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 KUTV 한소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이 회의에 참여하여 본교의 등록금 책정에 관여하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지난 2월에 열렸던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본교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차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대학교는 2014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우들의 등록금에 관한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등록금 너무 인간적으로 많이 비싸고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특히 자취비나 기숙사비가 더 부담이 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관한 문제, 학교의 정보 독점과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등심위에서 회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등심위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정보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일 텐데, 학생들은 학교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저는 민족고대 47번째 총학생회 고대공감대 부총학생회장 이나영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오늘 고려대학교의 비민주적인 학사 행정을 지적하기 위해 학교를 규탄하기 위해 바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지금 학생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밀실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대립점을 줄여나가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학교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진정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KUTV 뉴스 차정은입니다. 신입생들을 돕기 위해 처음으로 개설되었던 1학년 세미나. 1년이 지난 지금 학우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주미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지도 교수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신입생을 관리한다는 취지로 2013년도부터 1학년 세미나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의 일방적인 시간 배정과 지나친 대형 강의 형태로 진행돼 학생들은 강의 내용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반강제적 수강임에도 사전에 강의 계획을 알 수 없다는 점은 수강 신청 시에 혼란을 가증합니다. 1학점을 차지하는 1학년 세미나의 통과 여부는 출석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일부 학생은 출석만 하고 몰래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일명 출퇴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그냥 시간표 학교에서 달괄적으로 짜놓고 저희한테 들으라고 강요하는 느낌? 제가 뭘 듣고 있나 싶었던 게 애들도 집중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거의 다 출퇴하는 애들도 많아서 좀 이건 아니다. 이 같은 1학년 세미나의 불만 사항을 개선하고자 페이스북 13학번 총동창 그룹에서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시행착오를 겪은 1학년 세미나가 2014년도에는 어떻게 개선될지 의문입니다. KUTV 뉴스 주밀입니다. 본교 기숙사는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수용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신학기에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우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호연 학우는 2014학년도 1학기 기숙사 재입사 신청에서 탈락해 학교 주변 원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월세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살만한 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숙사 잘려서 방을 구하러 다니는데 보증금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월세도 기숙사에 비해 많이 부담스러워서 구하기가 어렵네요.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기숙사의 취지는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도록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의 수요에 비해서 수용 인원이 부족해 일부 학우들만이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편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본교 기숙사는 신입생일 경우 지경은 입학 점수로, 민자는 거리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일 경우 학점을 기준으로 사생을 선발합니다. 처음부터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입생들이 많고 기숙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며 기숙사 방을 비워줘야 합니다. 대학 알림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본교 기숙사 수용률은 9.3%로 서울 시내 대학 중 23위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총신대학교로 50.5%였고 연세대학교는 21.6%로 8위, 서울대학교는 20.9%로 9위였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기숙사에서 나와 월세를 구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대처 방안이 필요합니다. KUTV 뉴스 이은입니다. 근로장학생 제도는 재학생이 학업과 병행하여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는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영빈 기자가 집중 분석했습니다. 고려대학교 한만우 학우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방학 중에도 학교를 찾았습니다. 방학 동안에 학비를 마련하려고 근로장학생에 지원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로장학제도는 재학생이 학기 중에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학업과 병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직과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달랐습니다. 포털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보면 지원 자격이 휴학생과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돼 있습니다. 장학금으로서의 본질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장학생의 급여는 시간당 5,000원으로 최저시급인 5,210원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장학생이라는 명실 아래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휴학생이 아니면은 지원을 못하는 건가요? 재학하면서는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장학 제도가 개선돼야 할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근로의 대가이기도 한 근로장학금이 교내 장학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상의 교내 장학금액은 10%가량 가중되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근로의 대가이기도 한 근로장학금이 교내 장학금에 포함이 되어서 교내 장학금이 10%가량 더 늘어나고 그리고 또 장학금 수혜 받는 학생들이 21%가량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저희는 문제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학교와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고려대학교의 근로노동 문제에 관할 기관인 고용노동부 서울 북부지청에 질의서를 보내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업과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된 근로장학제도, 학교 측의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KUTV 뉴스 장영빈입니다. 이상으로 3월 셋째 주 KUTV 한소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